네, 금요일 아침 만나는 반가운 얼굴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한 일, 못한 일 이렇게 네 분 다 들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야 이렇게 나눠서 잘한 일, 못한 일 하면 나올 거 뻔하니까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당 패널은 윤석열 대통령 아쉬운 점, 야당 패널은 윤석열 대통령 잘한 점 이렇게 하나씩 좀 이야기를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 잘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 잘한 점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세대 교체를 인사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를 칭찬하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긴 한데 검사를 중용한다라는 비판이 있긴 있는데 예. 중용된 인사의 인물들을 보면은 좀 70년생들을 좀 많이 좀 발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랬어요? 예, 좀 이번에 그 금감위원장도 70년생이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단 70년생이고,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 보면 아마 좀 그 기수로 중심으로 보면 그 정도 연령대들이 지금 계속 발탁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검사라는 거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젊어지고 있다. 예, 젊어지고 있어서 여당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 패널한테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 잘한 점 들으니까 좀 생경하기는 한데 또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이렇게 딱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니까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네요. 그래요. 박진영 교수 잘한 점 얘기할 수 있어요? 먹지로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에이.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예. 이제 광주 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거기 또 가서 또 이물리한 행정곡도 같이 부르고 이런 좀 탈과거 정치와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행보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억지로 찾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할 때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자, 윤희석 대변인은 못한 거 찾을 수 있어요? 못했다기보다 아쉬운 점인데요. 인사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출신 중용. 근데 대통령의 그 기본 뜻을 잘 보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었다. 즉 대통령실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조금 여론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이 꼽은 아쉬운 점은 어떤 겁니까?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그나마 단점 중에서 장점을 찾아내신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 그러니까 다양성, 우리끼리 흔히 했던 이야기대로 인사에서 특히 장차관이나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이 없다, 여성이 없다, 청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가 보여주는 한계라는 대목. 다시 그러니까 인사가 하나의 그것도 정치의 영역일 터인데 그저 정치를 안 하시겠다 내지는 정치는 뭐랄까 인위적인 배분은 없다. 내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대목이 나중에는 저는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았다. 지금도 그 도상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서로 이렇게 여야가 입장을 바꿔서 잘한 점 못한 점 꼽아보니까 제가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놓고 어떤 것을 이렇게 가장 크게 느꼈냐 묻는다면 엄청나게 뭔가가 변하고 있다. 그렇죠.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비판했던 대목.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마더라도 지금 놓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되돌아보면 그나마 그때 다 단절을 안 했다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이 어떻게 보면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비판 아니었냐는 생각도 함직하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는 당연히 뭐 절차를 문제 삼을 테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지금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스타일 이런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판이기도 하지만 독선과 독선한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지만 다르게 본다면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는 장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으로 저는 넘어오고 있다 이래 봐요.
결단력, 추진력 인정하십니까, 박진영 교수? 근데 뭐 청와대에 있으나 용산에 있으나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그 결단이 본인을 위한 결단이지.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건 뭐 현재 잘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그 사실 청와대 안에서도 기자 만날 수 있는데 과거 대통령들이 안 만났을 뿐이거든요. 네. 청와대 있으면서 만났어도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만나는 거는 좋게 보십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예. 그렇게 썩 좋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대통령이 기자들과 정문적답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이게 국정 운영에 이 전반적인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식이 아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그랬어야지만 설명을 자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좀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 매일 아침에 기자들과 짧게라도 주고받는 것은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기자들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뭐 쭉 설명을 안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또 단초를 잡아서 취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수할까 봐. 대통령께서 실수할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나라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이 정치 초짜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끌려다니는 또 경향이 있어요. 대통령은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기자들은 늘 뭐 새로운 거 없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혹시나 그런데 끌려다니실까 봐는 걱정도 됩니다. 예. 근데 윤희석 대변인 요즘에 대통령 아침에 나와서 기자들 답변하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 질문 딱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도 좀 준비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을 하는 분 입장에서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 입장에서 정리해서 내일 뭘 물어봐야지 그게 있을 거고 예. 또 답변을 뭔가 준비하는 또 그 실무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정된 답변과 예정된 질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예. 아까 실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예, 여유롭고 또 칠 거 치고 하실 건 하시고 예. 어떨 때는 아예 대답도 안 하시고 다른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실수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난번에 떠나는 국회의장단 만나서 식사할 때 그 답변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나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강인선 대변인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마 그때 오늘 무슨 질문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그러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도어 스태핑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땡전 뉴스 같은 느낌도 있지만 지금 같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국정의 어떤 기조를 대통령이 직접 한 줄로 얘기한다라는 장점은 네.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고 최근 여론조사 지금 보면 5월 셋째 주에 대통령 긍정평가 48인데 지방선거 끝나고 난 6월 첫 주 조사 MBS 조사 보면 54%가 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올라갔나 봤더니 20대, 40대 지역은 전국이 다 올랐는데 수도권이 한 6에서 7% 올랐고 20대는 한 13%포인트 올랐고 40대가 15%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예.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예. 이제 대통령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같은 것도 나옵니까? 그거는 안 나왔는데 예. 어쨌든 지금 스타일상에 있어서 뭔가 좀 추진력이랄까 윤석열식 추진력 그게 좀 시원시원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한 달 평가를 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좀 들여다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인다. 그렇지만 조금 불안한 느낌은 있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일반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주말에 백화점 가는 거 이런 것도 주부들이나 젊은 여성들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나 뭐 딸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예. 이게 물론 그 중에서 뭐 패션도 보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 근데 신발을 고른다든지 이게 일상적인 50대 부부가 이른바 스리퍼 끌고 쇼핑하러 가는 이런 대목에서 약간의 좀
의아하지만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50대 부부인가요? 부인이 50대. 60대, 부인이 50대. 부인 50대 아니잖아요. 부인이 50 됐나요? 아직 안 50, 딱 됐어요. 50이죠. 72년생이니까 어. 올해요. 딱 50이죠. 생일이 만으로 해야죠. 만으로. 윤석열 정부는 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 생일까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니, 두 분 합쳐서 평균으로 50. 아,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 달 평가해봤고요. 여야 사정 살펴보죠. 오늘 2부에서 아주 정치 구단 박지원 선생님 모시기로 그래요? 해가지고 일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도 지금 뭐 계속 멈추지 않는데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그 보여주는 어떤 결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죠. 네, 밀리지 않겠다. 어저께 공항 귀국장에서 보면 7분 정도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 다 봤는데, 뭐 표정 보니까 절대 나는 밀리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대표 임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것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윤리위 징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는 순간 경고든 뭐 당원권 정지든 간에 대표 임기와 상관없이 본인의 목표가 좌절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상계동에서 다음 국회의원 되는 게 최고 목표라고 했잖아요. 공천을 받더라도 자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만큼 당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자기가 차기 당권 도전 또 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공천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승부를 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근데 윤리위원장이랑 윤리위원을 대표가 이렇게 바꾸고 그럴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니까. 예.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예.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일부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몇 대 몇 뭐 9명인데요. 윤리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뭐 징계 쪽으로 뭐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몇 명을 바꾼다면 민주당 위장탈당 사보임이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양이 지금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한 게 이준석 대표예요. 예.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왜 기억나실 겁니다. 그 부동산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서 영입했던 게 그 이 대표예요. 그 예. 이 교수란 말이에요. 뭐 이 교수는 누구냐 아시는 대로 뭐 옛날에 뭐 40대 기술원의 한 분이었던 이철성, 예. 소설 이철성 씨의 딸인데 예. 정치적인 감각은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다 좋은데 다 좋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당 대표를 과거에 9년 전의 일로 뭐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일로 정치적으로 저렇게 쳐낸다 뭐 표현이 뭐 합니다만 이렇게 꺾는다는 게 일반인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게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야라는 의아한 대목은 좀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네.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싸움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다는 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니까요. 사실 본질은 이 성상납 의혹이지 않습니까? 왜 검찰은 수사가 빨리 결과가 안 나오죠? 저는 뭐 그 질문부터 하고 싶고요. 경찰이 하고 있다고.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네. 왜 그 질문부터 하고 싶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윤핵관이 아니구나 제대로. 제대로 윤핵관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심하게 거의 막말 수준으로 이렇게 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정진석 부의장의 다음 정치 행보 뭐 당권이든 예. 그런 나가는 길에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되는 하나의 논쟁을 본인이 시작하고 말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궁금한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희석 대변인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약간 그 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도 속뜻을 모르잖아요. 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점도 생각하시는 거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뭔가 조치가 취해져서 예를 들어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물러난다든지 이런 거를 임기 초반에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예. 애써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본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예. 1번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거와 관련해서 취임 초기에 뭔가 당이 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누를 끼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하기에 여기서 지금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건 참 어렵겠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오늘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만나죠. 우크라이나 예. 다녀와가지고 이제 보고 또 하고 뭐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독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일이고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다만 그냥 당에서 많이 도와달라 이런 정도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승패를 따진다면 이은영 소장께서는 누가 이긴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깊게는 안 봤는데 어쨌든 그 정진석 의원이 골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긴 것 같아요. 정진석 부의장이 부의장. 의원이 아니 저 의원이 맞습니다. 네. 전 맞아요. 부의장이니까. 예, 예. 의원이 그 뭐 나이를 언급하는 순간 우리 동네 말로 예. 하면 몰리니까 안 되니까 결국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모진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정진석 의원이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2시간 전에 소위 부답이라는 예. JP의 글귀를 올려놨어요. 예. 사진을 찍어서. 또 하나는 그게 2시간 전이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너는 그렇게 주장해라. 나는 답하지 않겠다 이제. 예. 그런 것도 하나 1시간 전에 공주보 담수 결정 났습니다. 지역 현안을 올렸더라고. 이 대목을 예. 봐서는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겠다. 빠지겠다. 빠지겠다. 이런 예. 대목을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거의 정치적 난동이에요. 이런 그 반언이라든가 조롱조의 그거라든가 사실 우크라이나 간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과 이 어떤 뭐 교감 속에서 물론 뭐 러시아 때문에 친서를 갖고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사람 왜 왔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가면은 분명히 어떤 이 국제 외교상의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망이도 선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목표가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개입할 수 없는 곳에 그림대로 간 거다. 이렇게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걸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그 선배로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게 하면 살기로 막 막말을 해가면서 덤벼드니까 저는 참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 우크라이나를 갔을까? 선거 끝나자마자. 윤희석 대변인은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할 시점이잖아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대선 있었고 지선 있으니까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다음 없잖아요. 그럼 뭔가 해야죠. 그리고요. 잘 보세요. 6월 1일에 선거인데 6월 2일에 원래 윤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6월 2일에 이준석 대표는 뭘 했냐면 아침부터 혁신이 얘기를 했어요. 아는 거예요. 날 뭔가 공격하는 움직임이 있다. 나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혁신이 하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뭐 조직책도 선정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로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을까? 아니, 최선의 공격. 혁신이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예. 우크라이나는 이게 사실 국익에 관련되는 문제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게 나쁘게 작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공식 외교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당 내에 친윤 모임 민들레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들레가 뜻이 뭐예요? 민심 들어볼래. 민심 들어볼래. 예. 민들레. 상당히 많이 좀 참여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시면 인수위와 연관이 돼 있는 의원분들 위주예요. 예.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는 거고 이걸 그렇게까지 크게 해석할 여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될까요? 신성범 의원. 대체로 이런 모임들이 이제 개파 아니에요? 야당 시절에 이런 개파라보다 이런 모임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 모임, 무슨 포럼 형태가 쭉 좋은데 여당이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이게 대통령과 여당 관계가 사실은 전국 운영의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은 어떻게 보면 언론과 여론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좀 되는 건데 여당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되고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여당에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만들고 특히나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메시지 자체가 당내에 미묘한 파장이라 하면 들어간 사람은 좋고 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시샘이나 이런 의구심이 나고 다음 공천 때 어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당내 갈등 요인이 되는 거 이런 모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가호위했죠. 똑같이 갈 겁니다. 이거 아마. 그것도 봅시다. 자, 민주당 사정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로 동시에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시간 채팅에서 올라오는 댓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는 대로 그날의 베스트 댓글 뽑아가지고 좀 치킨도 선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것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것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김동진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준석이한테는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말로 못 이깁니다. 혹시 질 것 같으면 이번에는 일본으로 잠수 탑니다. 일본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못 이긴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KIM 김킴이라는 분이 하버드에서 토론 이기는 법을 교육받은 사람이라. 예. 여러분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좋은 댓글 골라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되는 대로요. 뭐 배공기 앵커 최고 이런 거 저는 기분은 좋은데 이거 제가 뽑아서 드리기는 좀 거시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뽑혔는데 박진영 교수 잘 하실 것 같습니까? 뭐 두 달이고 관리형이니까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보다 분란 없이 지나가는 게 저는 목표가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민주당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이제 개파 갈등이 심하니까요. 예. 사실 저는 뭐 두 달 동안 어떤 혁신안이라는 게 노선의 변화와 그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제 공천 제도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건데 그까지는 못 만들 것 같고요. 당이 깨지지 않을 수준의 봉합되는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거. 예. 요게 저는 우상호 지도부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이은영 소장 지금 당장의 이재명계 쪽에서 네. 당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거 안 바꾼다 이렇게 네. 정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존재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헌 당규상의 그 당 대표 뽑는 룰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예. 일단은 첫 번째 일성 실드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잘 쳤다. 언론에서도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될 정도로 된 거니까. 예. 이은영 소장께서 뭘 발제를 하셨다고요? 그 이제 민주당 초재선 의원 대선 지선 평가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거기 참석하신 의원들이 10분이었는데 비대위가 이제 곧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하고 그것이 언론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셔서 예. 발제 토론을 이제 제거하고 나머지 토론자 2분 발제는 좀 비공개를 했거든요. 예. 나중에 그분들 한 거에 핵심 요지는 다 언론에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1차 평가 토론회가 있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쇄신을 위한 어떤 그 제도 개선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당 내부에 일하는 방식이 좀 관료화되는데 이걸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2가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선거를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졌다. 뭐 사실 증거 1000가지도 넘지만 그렇죠. 뭘로 꼽으셨어요? 일단은 그 당내에 그 핵심 역량 부서 그게 이제 의원도 포함되고 당직자도 포함되는데 핵심 역량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 그 특히 이제 전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SNS, 뉴미디어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역량이 국내인보다 완전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예.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그걸 바꾸는 방법은 뭐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람의 교체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그게 필요하다. 예. 예. 일부에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네요. 4분 모시고 30분 너무 짧아요. 네. 고맙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돌아온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